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서서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면 누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혈류, 네. 혈액이 흐르는 걸 보기 때문에 잘 올라가야 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는 걸 잡아내기 때문에 예. 서서 검사한다는 거. 예. 그리고 검사할 때 그 혈관의 크기라든지 역류 속도라든지 역류 시간을 보는데 예. 저희들이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서 빨간 쪽에 이제 네. 피가 지나가는. 맞습니다. 예. 저렇게 까만 선이 있는데 저게 혈관이고요. 예. 저쪽에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역류하게 되면 빨갛게 나오게 됩니다. 예. 저게 탁 찍히면서 네. 아래쪽 그림에서 역류 구간이라고 해서 저 역류 시간과 구간이 나오는데 저것이 0.5초를 넘었으면 하지정맥류입니다라고 확진을 하게 되고 확진이 되면 수술이나 시술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치료가 지금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를 네. 이제 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6기까지 네. 나눠진다고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다 없다를 확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다리를 보게 되죠. 네. 이때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환자의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병기까지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 보통 1기에서 6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예. 보통 1기는 다리에 이렇게 실핏줄이 보이는 거. 예. 그다음에 2기 되면 이게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저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그렇죠. 하지정맥류죠. 네, 예. 그 겉으로는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정맥피가 0.5초 이상 역류할 때를 2기라고 하고 예. 3기부터가 조금 심각합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양말 자국 보입니다. 저는. 네, 그죠? 예, 부종이 예. 있으면 나 3기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4기부터는 좀 심각한 합병증인데 네. 피부 변색이 나타납니다. 예. 피부색이 까맣게 변해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피부색이 변하면서 발목 주위에 실핏줄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5기, 6기는 육안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예. 5기는 피부 궤양이 있었다가 그것이 좀 치유가 돼서 궤양은 없지만 치유된 궤양이 있을 때 네. 6기는 지금 진행성으로 궤양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을 때 이걸 6기라고 합니다. 네. 네. 사진 보시면서 지금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기일 때는 이제 누가 봐도 이게 하지정맥류인 거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하지정맥류인데 네. 2기 빼고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도 하지정맥류였던 건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3기 때는 부종 있는 거 양말 자국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는 거고 네. 4기부터는요, 선생님. 네.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이게 4기를 넘었으면 네. 우리가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라고 인지를 못하고 네. 피부과라든지 다른 과를 다니다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염증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정맥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예. 피부가 벌겋게 변하거나 예. 피부색이 변하거나 예. 또는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면서 예. 많이 통증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예. 그러면서 부종도 심하고 예. 이런 합병증들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4기 때 음. 발목에 실핏줄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실핏줄 이러면 병기가 1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4기 때도 실핏줄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4기 때는 피부 변색이 나타나고 예. 피부에 염증이 동반되는데 그런 4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발목 쪽에 실핏줄들이 있는 걸 저희가 코로나 정맥 확장증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나타나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지정맥류 단계가 많이 넘어가서 곧 5기, 6기로 넘어갈 수 있는 예. 상당히 진행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찾아볼 때 특히 발목 주변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두께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발목 주변에 실핏줄들이 이렇게 막 생겨져 있지 네, 않는지. 좀 심각하게 많이 예, 생기면 예. 이게 병기가 네.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곧 합병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기, 5기, 6기를 보니까 선생님 뭐 궤양도 생겨 있고 이렇습니다. 네. 왜 생기는 거예요, 궤양이? 그렇죠. 일단 궤양이 되기 전에 피부 괴사가 되고 예. 괴사가 되기 전에 피부 염증이 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지정맥류란 건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병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가 아래쪽에 쏠리다 보면 예. 아래쪽에 피가 꽉 차겠죠. 고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정체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이렇게 되면 무릎 아래에 음. 정맥 고혈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빵빵해지고 꽉 차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진 동맥혈이 예. 세포 끝까지 잘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세포에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안 오니까 예. 말초에 있는 피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손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가 안 오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염증도 잘 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약간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안 나아요. 산소도 안 오고 영양분도 안 오니까 안 났다가 그 상처들이 점점 심해져서 피부색이 꺼멓게 변하고 괴사가 되고 결국은 궤양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병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라. 맞습니다. 피가 안 간 곳은 피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괴사가 생기고 궤양이 궤양이 오는 생기고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네네.